그것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영국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기자가 된 영국 BBC의 로라 비커 기자의 기사로 본 대한민국 언론들의 양면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BC 특파원 로라 비커 기자가 왜 대한민국의 국민 기자가 되었을까요? 그 많은 대한민국의 언론인들 기자를 제치고 왜 로라 비커 기자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이유는 진실 보도입니다. 잠깐 로라 비커 기자의 기사를 좀 보시죠. 서울에서의 삶은 아주 일상적이다.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기 위해 나갈 수 있다.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를 쓰고 손 세정제를 쓰면 될 뿐이다.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 케이스에 대해 알려주는 경보는 전화기를 통해 온다. 그러나 나는 락다운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에 감사하다. 한국 질본에 따르면 한국 코로나19 사망자 165명 중 단 한 명만이 기저질환이 없었다. 나머지 164명은 기저질환 보유자. 아래의 상황은 한국 질본이 정리한 코로나19 사망자 환자들의 일반적 기저질환 비율. 한국인들이 유교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대통령을 탄핵한 나라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권력자에게 책임을 추궁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결과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기자의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언론은, 특히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언론은 코로나19 사태에 국민들을 위한 기사를 쏟아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상으로만 기사를 쏟아냈었죠. 마치 일본의 일간지와 미통당의 정당지처럼 말이죠. 하나 심했으면 이런 패러디가 나왔겠습니까? 보수 언론이 코로나19 기사가 얼마나 편향적이고 정부 비판에만 몰입했는지 기자협회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6만여 개의 기사를 쏟아냈으며 그 기사의 내용은 공포와 혐오였다라고 자성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방송인 정준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포와 혐오, 바이러스, 언론이 숙주다. 조선일보의 코로나19 기사들입니다. 모든 기사에 정부에 대한 부정적 기사와 혐오만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은 기득권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라고요? 그럼 그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신종플루나 메르스 당시에도 올바른 비판을 했을까요? 보시죠. 신종플루 당시 동아일보, 공포를 조장하지 말아야. 메르스 당시 조선일보, 국민마저 떠밀려 가선 안 돼. 메르스 당시 조선일보, 괴담 과열. 그럼 과연 이 당시 지금 대한민국을 칭찬하는 해외 언론들은 어떤 기사를 쏟아냈을까요? 보시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영국 BBC 등 유명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와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비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었죠. 참 기이하죠? 메르스 때는 국내 언론들이 정부를 칭찬하고 국민들을 꾸짖고 해외 언론은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코로나19 때는 국내 보수 언론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해외 언론들은 정부에 대한 칭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좋은 것, 나쁜 것,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것은 한국의 언론이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를 언론들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라파엘 라시드도 한마디 합니다. 한국 언론은 형편없다. 한국 미디어는 독자를 기만하고 정도를 넘어섰다. 라고 발언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코로나19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지자 대한민국에 급하게 손을 내밀면서 뒤로는 방위비 협상에 욕심을 내고 있죠. 미국 내 코로나19를 가장 많이 키운 인물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것을 비판하자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짜뉴스라고 비판하고 나섰죠. 과연 코로나19를 누가 키웠는지 한번 볼까요? We have it very well under control. We have very little problem in this country at this moment. 5.
and those people are all recuperating successfully. A lot of people think that goes away in April with the heat, as the heat comes in. Typically, that will go away in April. We're in great shape, though. We have 12 cases, 11 cases, and many of them are in good shape now. Because people die from the flu, and this is very unusual. And it is a little bit different, but in some ways it's easier, and in some ways it's a little bit tougher. But we have it so well under control. I mean, we really have Now done. the Democrats are politicizing the coronavirus. You know that, right? Coronavirus. They're politicizing it. This is their new hoax. But you know, we did something that's been pretty amazing. We're 15 people in this massive country. And because of the fact that we went early, we could have had a lot more than that. 언론은 바르게 지적하지만 지도자는 인정하지 않죠. 대한민국과 상황이 반대 같네요. 그런데 언론도 문제이지만 유사 언론처럼 되어버린 그 유튜버들의 거짓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로나 대처를 칭찬하자 이젠 대만을 칭찬해 나서다 못해 홍콩까지 끌어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구독자 50만의 가세연 방송입니다. 한겨레에서 가짜뉴스라고 팩트체크까지 해주죠. 한국보다 더 많이 지불할 수도, 저 비용은 검사 비용이 아니라 진료비다라고요. 내가 말하면 누가 확인해 주겠어.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죠. 또 시청자를 우롱하는 어리석은 유튜버가 있습니다. 보시죠. 현재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포, 문통 아래에서 느끼고 있는 공포는 노통 때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노통 때도 물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도 노통은 국익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재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통 때 자기가 봐도 어쩌고 저쩌고. 만으로 29살 10년째 대학생인 재준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올해는 졸업했는지 궁금은 합니다. 13년 전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 17살에서 18살 고등학생인 재준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 봅니다. 저는 그냥 저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녀석이 대단하다. 그냥 그렇다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해외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극찬하는 이 시기에 정치와 자신들의 이익에만 침을 흘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문정 검사가 MBC 스트레이트에 나와서 검언유착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의 나팔수가 된 진중권의 트위터 글을 옮겨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세력들은 우리의 손으로 걸러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